부녀 간에 같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일반에게 흔한 일이죠. 그러나 광적인 살인 무기 미사일을 선보이는 그런 군사 기지의 업무에 10대의 여자 아기를 데리고 가는 아빠는 아마도 김종은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평각입니다. 최근에 김주의 관심족들이 사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부녀의 데이트. 그 평범한 행위가 김주혜란 아이의 등장이 왜 그렇게 이슈가 되고 또 화제거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김정은이 어린 자녀에게 처음 선보인 것이 살인 무기, 미사일 기지이고 바로 그곳에서 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소름 끼치는 사실 때문입니다. 북한 통치자와 그 부모가 자녀를 에스코트해서 광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북한이 하는 행태가 하도 수상하고 봉건 군주 제도의 환생을 방불케 해서 혹시 북한이 15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나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론 매체들에서는 이제 막 13살 난 애가 등장하여 북한의 후계자가 아닐까 4대 세습을 클로즈업 오버하는 언론도 있는데요. 그 생각만 해도 치가 뚫리는 예설입니다. 최근 북한이 김일성 광장에서 북한 최고 이벤트인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역시 그 여자아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얼굴을 반드시 쳐들고 도도한 모습으로 걸어서 등장을 했는데요. 그의 얼굴에서는 놀라거나 수줍어하거나 또는 동심의 기색이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요. 오히려 어른 복장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만족하고 뿌듯하고 당당한 도무지 아이 같지 않은 어른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성 광장이란 곳에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또래 아이들이 같이 동원이 되는 행사도 많은데요. 김주혜란 아이와 그 부모의 독재자들의 세상을 위해서 북한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행사를 동원되고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북한의 일반 아이들이 혹사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훈련되는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전이신 분들은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북한에서는 일단 통치자가 얼굴을 내미는 행사를 1호 행사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이 행사에 참가하는 아이들의 동심은 기뻐하거나 설레이지 않습니다. 행복한 마음보다는 참가해서 다행이고 당연하다는 그런 컨디션을 갖게 되는데요. 매번 행사가 있을 때마다 보이부에서 계급이나 성분이나 토대를 새로 체크하니까 행사 명단에 들었다는 라는 것은 가족과 주변이 평안하다는 느낌이 되겠죠. 대회는 대체로 4, 5명 정도가 대표로 출연해서 축하 연설도 하고 이렇게 충성을 결심하기도 하고 구호를 외치는 프로그램 형식으로 퍼레이드를 진행하는데요. 참가자는 대표로 참가하거나 또는 사회자이거나 일반 군중이거나 누구도 서로 남다르다 생각지 않습니다. 기계처럼 외워서 수행해야 하는 혁명과업을 받은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북한은 잘하거나 편하는 사람을 우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따르는 폐문화가 없는데요. 독재자 외에 1인 숭배가 나타나면 곧 장석들처럼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당의 율적 지도체제로 김부자 밖에는 절대와 신성화, 신념화, 무조건성이라는 이념적 가치관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게 북한 주민이니까요.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한 간부 인사과 선출 절차를 말씀드리면 수령에게는 정책실에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이 전 세대 통치자 김정일의 말이거든요. 언더스탠딩. 네. 제가 중앙방송 학생소년부에 근무할 때 일인데요. 북한에서 6.25 전쟁을 조국
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경축하고 김일성 광장에서 매년마다 해마다 퍼레이드를 열고 있어요. 그 행사에 청년학생 대표로 주석단에 나서 연설할 학생을 맡아서 연습시킨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중앙사료총 행사과로 한 달 동안 출근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본업위에 뽑혀서 하는 일을 동원이라고 합니다. 이미 털어놓은 거를 써서 국가심의위원회에서 비준을 받고요. 학생에게 연설문 원고를 전부 외우게 한 다음 목소리 톤이나 말 발음 교정하고 연습을 시킵니다. 이를 화술 연습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수차에 걸쳐 중앙당 요직 간부들이나 중앙사료총 간부들 앞에서 시연회를 하고요. 이렇게 빈틈없이 준비해도 출연 전날엔 무지 떨립니다. 그 학생보다도 준비시키는 저희들이 더 많이 조마조마하죠. 실수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가로 안에 장군님을 모시고 하는 라이브 행사이죠. 언젠가 장군님을 따라 천만리라는 공연 때 학생이 실수를 해서 저희들 전체 참가자들이 무지 추운 밤에 노상에서 떨면서 사상투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밤을 새웠던 생각을 하면 오싹하고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드디어 행사 당일이 되었죠. 새벽에 방송차로 학생을 에스코트해서 광장 대기실에 데려오는데요. 왠지 차에서부터 계속 그 학생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광장에 도착해서 5분 간격으로 계속 화장실에 들락거리는데 몸을 막 비비틀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계단을 붙잡고 뱅글뱅글 돌았어요. 일루스나 맹장인 줄 알았거든요. 왜? 장이 막 유착되면서 꼬여서 수술해야 하는 질병도 있죠. 그런데 저는 제 경험으로 와서 스트레스라는 걸 알았어요. 경험이 없는 19세 대학생이 청년학생 대표로 수많은 군중 앞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겁이 나고 긴장한 것이었겠어요. 행사과장이 버럭버럭 신경질을 냈어요. 돌아버리겠네. 이제 왔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분명 애가 아픈 것보다 행사를 망치는 것이 더 큰일로 여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 애를 붙들고 몇 번을 복도에 왔다 갔다 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는데요. 그러나 그 여학생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는데요. 지금 같아선 공황장애라고 알겠는데 북한엔 그런 병명이 없어요. 끝내는 쓰러져서 그 새벽으로 병원으로 실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행사부에서는 연설자 후보를 미리 준비하는데요. 축구 경기에 나갈 때 후보 선수들이 몇 명 따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예비 후보로 다른 출연자를 준비를 시킵니다. 마침 그 예비 후보 남학생이 도착을 했고요. 대기실에 있어서 연설문을 쥐어주고 구피 사회자 안내서에 이름을 바꾸어서 정정을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이 아이에게 달렸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수습하고 진땀이 바짝바짝 났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그 연설 후보 남학생에게 다가가서 연거푸 물과 사이다를 이제 먹게 한 다음 떨지마 이속 떨지마 너는 잘할 수 있어 아싸 하면서 이롭소 하고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이롭다는 말은 괜찮아 북한말로 괜찮아거든요. 다른 단체의 후보를 순서로 연설을 다 한 후에 대기실 수피고로 청년학생 대표로 이모모석 동무가 연설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바꾼 그런 후보의 안내문이 들렸어요. 그 남학생이 일단 주석단으로 걸어 나갔는데요. 바로 김주애가 김정은의 손목을 잡고 걸어갔던 그 빨간 주단이 깔린 그 주석단으로 걸었어요. 후에 안 일이지만 그런 경우를 무대 심장이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동안 본 연설자에게만 관심을 쏟았었는데 그 애가 그래도 열심히 연습을 했었나 봐요. 틈틈이 자습을 잘한 것 같아요. 남학생이라 좀 심장이 든든한가요? 그래서 다행히도 실수하지 않고 잘 해냈습니다. 딸꾹질을 하다가 긴장하면 딱 멈추는 그런 아이처럼 긴장한 모습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연설문을 차분히 읽어나가는 그가 장하게 생각되었죠. 나팔소리, 북소리가 막 울리고 매 문단이 끝날 때마다 수많은 그런 군중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터져 나오니까 아마도 그
한우송과 그 구호소리가 어마어마한 군중의 함성이 그 학생에게 신기를 불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가 연설을 마치자 구호대에서 우렁찬 구호소리가 들렸어요. 미제의 침략자들을 우리 조국 남조선에서 물러내자 이러고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 엄리하자 이러거든요.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군중 대회장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연설한 청년에게는 곧 김일성 청년 영예상과 공로 메달이 수여되었어요. 배가 아파 쓰러졌던 그 아이는 응급실에 실려간 후 바로 회복이 되었지만 학생위원회에서 제명을 당하고 후에는 농촌으로 지원하는 그런 연설자로 나서서 청년들과 같이 집단 진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투명하고 단찬 아이였는데 참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어디서 잘 살고 있을까요? 이제 엄마도 되고 아프지 말고 무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갑자기 떠올렸을까요? 그렇게 수개월을 거쳐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한 아이도 와들와들 돌돌 떨던 그 날들, 그리고 그 수많은 아이들이 행사를 시작하면 화장실에 못 가서 팬츠를 접시고 실수를 연발하거든요. 왜냐고요? 새벽부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독재자의 정권 정부 간부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미리미리 화장실을 보고 오라고 하지만 한 3시간 내지 2시간 전에 놔두고 부동자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는 독재자가 도착하면 휴게 시간이 없이 곧 시작하게 되니까 그 전에 3시간 또 이제 그 행사를 해서 2-3시간 지나가고 5-6시간을 끼니를 못 먹어도 건너뛰고 훈련을 해야 하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오줌을 지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훈련을 해도요, 사탕, 비스켓, 초콜릿, 그러니까 가차 초콜릿 같은 거, 식빵을 넣은 조그만한 이런 간식 가방을 줍니다. 그런 게 조그만 간식 가방은 이제 한국 영화들 보게 되면 학생들이 들고 가는 신발 주머니 있잖아요. 그렇게 간식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간식을 받아 안고 어버이 사랑에 감격하고 좋아서 콩콩 뛰던 아이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감격했어 거분거분 말 잘 듣던 아이들, 그리고 해가 쨍쨍 비치는 날이면요 열사에 쓰러지고 또 다리가 아팠어 맨 땅에 풍덩풍덩 주저앉던 그런 사람들, 시가 끝나면요 사람의 무리에 끼어서 앞사에 쓰러지는 경우도 과반사고, 또 올해같이 1월처럼 추운 날씨에 군사 퍼레이드 같은 행사가 진행될 때는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서 연습하면서 발가락이 얼어터져서 진물이 나고 발톱이 빠지고 손등이 트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동사에 걸려서 신음하던 아이들이 생각나는데요. 비록 김일성 광장이라는 같은 곳에 나타났지만 너무도 다른 환경에 마주선 두 아이, 김주애와 그 연설하던 여자의 생각을 하면 쓰러진 여학생을 나란히 생각해 볼 때 김정은의 자녀는 공주 연습이라도 시켰을까요?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태연스럽게 지 애비의 볼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고 요염하게 모습을 잘 연출해내는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부녀 간에 같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일반에게 흔한 일이죠. 그러나 광적인 살인 무기 미사일을 선보이는 그런 군사 기지의 업무에 10대의 여자 아기를 데리고 가는 아빠는 아마도 김정은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60년 이상을 그 정권에서 봉사하면서 충성다한 군사 간부들이, 장군 할아버지들이 그 애를 둘러싸고 어린 소녀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아부하는 그 모습이 정상입니까? 그분들에겐 가족이 없습니까? 손주가 없습니까? 그럼 세상에 애 아빠가 그 김정은 한 사람인가요? 북한 사람은 전부 가족이 없고 자녀가 없습니까? 군사 퍼레이드에 참가한 평양의 아이들은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광장에서 하루 종일 장시간 추위에 떨어도 괜찮을까요? 추위에 떨고 햇볕에 노출되고 배고픔에 지쳐도 말 한마디 못하고 아이들을 그냥 그 한지에 세워둬야 하는
북한 주민은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아닌가요? 자기만을 받들라고 하고 주민을 노예로 보는 김정은 정권의 처사에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데요. 백도 혈통이라고 우기는 최대의 아나무인이고 뻔뻔스러운 김정은 가족을 보면서 언제까지 세습을 계속 받들어야 할까? 너무 기막힌 북한 주민들이 겪었을 절망, 분노를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나 이설주, 김주애처럼 자유롭게 가족들을 이끌고 마음껏 김일성 광장을 활보하면서 산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